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세법 개정안, 그린북이라고 하죠. 이 개정안이 최근 나오면서 증여상속세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이번 개정안에서 상속세 면제액의 기준을 변경한다, 낮춘다라는 그런 내용은 빠졌는데요. 현재는요, 11.7 밀리언, 1170만 불에 달하는 높은 금액의 증여상속세 면제 기준이 적용되고 있죠. 말하자면 증여상속세 대상 금액이요, 자산이 1170만 불 넘지 않으면 상속세 부담은 없을 거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소식인 거죠. 현행법상 이 내용이 2025년까지 유효하고 그 다음부터는 500만 불로 낮춰지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 시간은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요. 새로운 상속세, 데스 텍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번 행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물론 아직까지 통과된 건 아닙니다. 상하원의 논의를 거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겠죠. 그러나 이게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상속 대상 자산이요, 100만 불이 넘는 경우에는요, 100만 불만 넘으면 최대 43.4%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11.7 밀리언에서 100만 불로 대상 금액이 낮아지는 거니까요. 여기 해당될 수 있는 가족들은 굉장히 많아질 텐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에는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이 가지고 있던 자산이 상속되는 데 있어서 베이시스라고 하죠. 그 원가가 사망 시점의 시가로 자동적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이걸 원가를 올려준다. 그래서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요, 홍길동 씨가 10만 불을 주고 오래전에 20년, 30년 전에 산 집이 있다고 치죠. 근데 이 집의 시가가 100만 불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홍길동 씨가 돌아가시게 되면 홍길동 씨의 자식들은요, 자동적으로 이 자산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 그 원가를 100만 불로 스텝업 해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상속받고 난 뒤에 이 집을 나중에 돌아서서 100만 불에 바로 판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양도 차익은 안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세금도 안 내도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와 같은 스텝업 베이시스의 규정을 바꾸겠다라는 내용이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우선 첫째요, 돌아가신 분의 취득 원가를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스텝업이 아니라 carry over basis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즉 앞선 사례에서요, 홍길동 씨가 10만 불에 사서 돌아가실 때 100만 불이 된 그 자산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요, 해당 자산의 원가, 베이시스를 100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로 carry over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두 번째로요, 더 나아가서 차액에 대해서 사망 시점에 마치 바로 매각한 것처럼 간주해서 과세하겠다는 게 이 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홍길동 씨의 사례에서 보면 이분의 자녀는요, 홍길동 씨의 100만 불짜리 자산을 상속받으면서요, 마치 그 상속 자산을 바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 차액, 10만 불과 100만 불의 차이죠. 그 차액 90만 불에 대해 캐피털 게인 텍스를 바로 부과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굉장히 급격한 어떤 레디컬한 증세의 결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요,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이 소득세 개정안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캐피털 게인 텍스, 이 자본이득세를 기존 15%에서 40%로 급격하게 높이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 역시 만약 원안대로 금년에 통과가 되면 마치 이 앞선 홍길동 씨의 사례에서 자산을 상속받는 자식이 인식해야 되는 90만 불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연방소득세는 40%,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요, 3.8%의 NIIT, 이걸 우리말로 연방투자소득세 정도가 될 텐데요. 이것도 추가로 붙게 됩니다. 최대 43.8%의 연방세 부담을 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끝난다고 해도 이미 엄청난 수준의 추가 세금 부담이 될 텐데요.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43.8%의 세금이라는 것은 연방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여기에 본인이 거주하는 주 또는 상속 대상 자산이 위치한 그 주에 따라
주세금도 추가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경우라면 아직 캘리포니아가 이와 같은 연방세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연방세법에서의 그 방식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하면 추가로 8%에서 12% 사이의 추가 주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요 100만 불짜리 자산의 상속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총 과세액은 55%에 달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1170만 불, 11.7 밀리언에 달하는 라이프타임 익셈션, 이게 여전히 인정되는 현행법 하에서 발생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평생 면제액이 1170만 불에 달하다 보니 뭐 우리 집은 해당 사항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안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이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첫 번째요. 첫 번째 100만 불까지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이 보유한 이 상속 대상 자산을 평가해서 나오는 평가 차익 중 첫 번째 100만 불까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요. 돌아가신 분 본인이 주 거주지로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25만 불까지의 차익에 대해서는 면제해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 그 주 거주지로 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뭐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는 1인당 25만 불까지는 과세 소득에서 빼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사망 시에도 적용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밖에도 뭐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긴 한데요. 많은 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정리하면요. 이번 바이든 세법 개정안에서 증여상속세 면세 금액이라고 하는 1170만 불의 높은 면세 금액은 손대지 않았지만 새로운 상속세의 내용이 들어간 상황이고 이 내용이 금년 하반기 상하원의 논의를 거쳐서 만약 이대로 통과된다면 100만 불 이상의 상속 대상 자산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최대 43.8%의 연방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집안에 연로하신 어르신이 계시고 또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 주식, 비즈니스 자산 등을 보유한 상황이라면 40% 이상의 실질적인 상속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미리 플랜을 해놓아야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트러스트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기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은 또한 예전 영상 아니면 앞으로 준비될 저희 영상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